오늘은 2025년 8월 19일 기준으로 리플, 즉 XRP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만을 가지고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XRP 가격은 4,196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하루 동안 소폭 하락한 수치고요. 고가는 4,279원, 저가는 4,151원으로 가격 변동폭은 비교적 좁은 편이죠. 24시간 기준 거래량은 1억 700만, 거래대금은 약 4,500억 원 정도 기록 중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평온한 움직임 같지만 실제 차트 흐름은 다릅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급등 흐름이 있었고 그 여진이 아직 차트에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6월 초만 해도 리플은 3,000원 초반에서 무기력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2달 가까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6월 하순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7월 초엔단 2주 만에 4,800원까지 직진 상승을 보여줬죠. 이 급등은 단순한 시세 변화라기보다는 추세 전환의 성격이 강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후 8월 초부터는 예상대로 강한 조정이 들어왔고 현재는 4,000원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매물 소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이 시점은 매우 민감합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선과 21선이 거의 평행하며 수렴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꺾인 상태는 아니지만 확실한 우상향도 아니죠. 캔들이 이 구간 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61선은 여전히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캔들이 61선 부근에서 밀고 당기는 흐름을 보일 때는 보통 큰 방향 결정이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볼린저 밴드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중심선은 약 4,200원 부근이고요. 상단은 4,400원, 하단은 4,000원 근처입니다. 밴드폭 자체가 과거보다 꽤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런 축소는 변동성 감소를 뜻하는 동시에 조만간 방향성 확장이 나올 거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에서 강한 추세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위냐 아래냐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돌파가 나오는 순간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그 방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표 쪽으로 넘어가서 RSI를 보면 현재 수치는 48입니다. 정확히 중립이죠. 70을 넘기면 과매수, 30 아래는 과매도인데 지금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표만 보면 방향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점을 찍고 점차 하향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그대로 지속된다면 당일 하락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오면 다시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결국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MACD는 아직 데드크로스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그널 선 아래에 MACD 선이 위치해 있고 히스토그램은 음수지만 그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이는 하락 모멘텀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상승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히스토그램이 짧아진다면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캔들의 방향과 거래량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한 조정이나 소폭 반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MACD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최근 패턴을 보면 삼각수렴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오는 구조죠. 양쪽에서 가격이 압축되면서 삼각형을 만드는 전형적인 수렴 흐름입니다. 이런 패턴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방향성이 터지는 순간 강한 가격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로 돌파하면 최소 4,600원, 많게는 정오점인 4,800원까지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3,700원, 혹은 더 아래인 3,4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하락 이후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특히 8월 들어 거래량이 뚝 끊기다시피 했는데 이건 시장 참가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방향성의 확신이 없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함께 터지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캔들은 금방 꺾이기 마련이라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1억 XRP 정도의 거래량이 유지되다 보니 어느 순간 2억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방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은 4,000원입니다. 이 선이 깨지면 공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지지선은 3,700원입니다. 그 아래는 3,400원까지 열려있죠. 반대로 저항선은 4,400원, 그 다음은 4,600원, 최고 저항은 4,800원입니다. 이 세 구간은 각각 단기, 중기, 장기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4,800원은 지난 고점이자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중장기 추세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단순히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수든 매도든 기준 없이 대응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박스권 안에서의 트레이딩보다는 확실한 돌파가 나올 때 진입하거나 현재 보유 중인 물량이 있다면 손절과 익절 기준을 명확히 잡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수렴 끝단에 다다랐기 때문에 곧 움직일 것이고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결국 지금의 리플은 과거 강한 상승의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정이 조만간 끝나고 다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따라가면서 매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앞서서 예측하려다 보면 반대로 털리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지켜보며 명확한 시그널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PPT 설명을 하기 전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투자에서 겪어온 모든 고민, 손실, 불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패턴에 지쳐 있었죠. 그때는 정말 내 운이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내가 투자의 소질이 없는 건지 매일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는 걸요.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정보가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방향을 바꿉니다. 그 변화 속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 이후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정보망을 만들고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께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지? 이 생각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내가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거대한 세력과 정보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될 때는 이미 늦었고 유튜브에서 핫하다고 떠드는 순간엔 이미 세력들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늦은 정보에 매번 휘둘립니다. 그러니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은 손실을 멈추고 수익을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대비는 지금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금 하나 믿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상승률이 이자를 앞서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산을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불리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한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면서 불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초보든 경험자든 상관없습니다. 제 시스템은 여러분의 투자 수준과 목표에 맞춰 전략을 제공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차트를 분석하거나 하루 종일 매매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한방을 노립니다. 그 한방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 한방 때문에 모든 걸 잃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험.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한방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매일 혹은 매주 일정한 수익을 쌓는 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수익들이 복리로 불어나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자산 규모가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제 계좌에서 결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께 그대로 적용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물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지 않는 일을 돈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 새로운 도전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저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도 그 길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구독자 한정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수록 정보망이 강력해집니다. 즉 여러분이 들어오면 저도 이익이고 여러분도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열고 010-9959-6611 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기. 그러면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의 전략과 포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엔 실시간 변동성 대응 전략, 장마감 후엔 복귀와 내일 전략까지 깔끔하게 전달됩니다. 저는 가짜 계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 제 투자 내역과 분석 근거, 그리고 수익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따라오면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확실한 방향과 근거를 가진 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잃었던 돈,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날린 시간, 불안과 스트레스,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실을 멈추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0-6611 이 번호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손실만 보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수익을 쌓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어서 XRP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세 흐름이나 기술적 분석은 이미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은 왜 리플이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리플을 둘러싼 가장 큰 뉴스는 역시 2020년 말부터 이어져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와의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송은 리플이 XRP를 무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시작됐고 약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2025년 8월 초를 기점으로 SEC와 리플이 서로의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법원에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종적인 마무리가 된 셈이고 이제 이 사건은 시장에서도 종결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고자 했지만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일부는 리플이 패소하고 일부는 승소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시장 내에서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SEC는 이 결정에 항소했지만 최근 들어 그 항소마저도 철회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리플이라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던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리스크가 해소된 겁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리플 관련 거래량은 급등했고 발표 직후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소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예전 고점처럼 크게 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5,000원, 6,000원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4,5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고 최근엔 다시 4,100원 근처까지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러니까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가 작동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소송 종결 자체는 분명히 좋은 뉴스지만 이게 이미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고 투자자들은 그 결과가 실제 펀더멘털로 이어지는지, 즉 비즈니스나 수요 확대가 동반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특히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벌금으로 1,25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당장 이 작은 부담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소송 종결이 리플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규제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 즉 국제 송금 솔루션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라든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 소송 종결로 인해 XRP 기반 ETF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분쟁 때문에 ETF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리플이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XRP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ETF를 설계하는 데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죠. 이게 현실화되면 수조 원 단위의 기관 자금이 XRP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의 상징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XRP의 가치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리플은 디지털 화폐, 즉 CBDC 프로젝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국가들과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XRP는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라 국가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쓰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코인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그렇다고 낯갈로만 보기엔 이르기도 합니다. 당장 XRP의 기술적인 저항 구간인 4,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승 모멘텀은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4,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의 기대감도 단기적으로 식을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방향성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고 실질적인 호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다시 3,800원, 심지어 3,4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하나는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는 중장기 수요의 유입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빠르게 매도하는 단기 트레이더의 매물입니다. 이 두 세력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XRP는 새로운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리플이 소송 종결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ETF가 상장되고 CBDC가 확대되고 크로스보더 결제가 실사용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XRP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요소들이 시간만 끌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금방 실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리플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익절과 손절 기준을 확실히 세워두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명확한 돌파 이후에 매수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플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SEC 소송 종결이라는 이정표를 기점으로 XRP는 새로운 시장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신호가 나올 때 과감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계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코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분명히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좌가 무거워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꿈과 기대를 품고 들어옵니다. 누구나 처음엔 성공을 꿈꾸고 수익이 나면 금방이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락,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뉴스와 이슈에 따라 요동치는 가격. 이런 상황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문제는 손절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폭은 커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물린 상태로 몇 주, 몇 달을 버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 아무리 좋은 흐름을 보여도 이미 묶여있는 자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투자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리스크 관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내는 날이 있더라도 한 번에 큰 손실이 그동안 쌓은 모든 성과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스크를 제한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의존한 매매는 단기적으로는 행운을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리스크 관리란 단순히 손절선을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유 비중, 진입 시점, 분할 매수와 매도, 시장 흐름에 따른 포지션 조정까지 모든 것이 계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 결국 운에 의존하는 투자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를 벌었는지가 투자 성패의 전부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결과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조금만 수익이 나면 더 크게 먹기 위해 레버리지를 올리거나 무리한 매매를 시도합니다. 단기 수익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단기 수익은 장기 계획 안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마치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마이너스인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손실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은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크게 벌어도 그 다음 달, 그 다음 거래에서 그 이상의 손실을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달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플러스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시장을 정확히 읽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몇 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타이밍을 잡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9959-6611 여기에 구독이라고 보내는 것, 단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진입과 청산 타이밍, 심리적인 안정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100%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성과와 변화를 먼저 보여드린 후에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성과 없이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그 변화를 느끼신 후에 신뢰를 쌓아가면 됩니다. 또한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6611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정보를 받는 것과 동시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몇 초의 차이로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상황이 지금 어떻든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무지와 방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문자로 구독을 보내는 것,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코인 6612를 검색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010-9959-6611 구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